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40대 직장인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이야기를 들고 왔습니다. 바로 월 30만원으로 노후에 월 500만원 연금을 만드는 방법인데요. 마법 같은 이야기처럼 들리시죠? 하지만 이건 정말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지금부터 그 구체적인 방법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 현실을 직시하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우리가 마주한 현실을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노후 생활이 불가능한 시대가 왔습니다.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월 60만원에서 70만원 수준입니다. 이 돈으로 과연 노후 생활이 가능할까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 부부 기준 최소 노후 생활비가 월 268만원 적정, 노후 생활비는 월 370만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건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비용입니다. 여행도 가고 취미 생활도 하고 손주들 용돈도 주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려면 월 500만원 정도는 있어야 여유로운 노후를 보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간입니다. 40대라면 은퇴까지 15년에서 20년 정도 남았습니다. 이 시간 안에 노후 자금을 마련해야 합니다.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50대, 60대가 되어서는 이미 늦습니다. 바로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그 복리의 마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이 복리는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복리의 힘을 제대로 활용하면 월 30만원으로도 충분히 큰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월 30만원씩 25년간 저축하면 원금만 9천만원입니다. 하지만 연평균 7% 수익률로 운용하면 최종 자산은 약 2억 4천만원이 됩니다. 만약 연 10% 수익률이라면 4억 원에 가까운 자산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복리의 힘입니다. 처음에는 미미해 보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10년 차까지는 천천히 가다가 15년, 20년이 지나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일찍 시작하는 겁니다. 30대에 시작한 사람과 40대에 시작한 사람, 50대에 시작한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똑같이 월 30만원을 넣어도 10년 차이가 나면 최종 금액은 2배 이상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전략 연금저축과 IRP를 최대한 활용하세요. 자, 이제 구체적인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연금저축과 IRP, 개인형 퇴직연금을 활용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필수입니다. 연금저축에는 연간 최대 6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고 이 중 4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율은 총급여 5,500만원 이하면 16.5%, 그 이상이면 13.2%입니다. IRP는 연간 최대 900만원까지 납입 가능하고 연금저축과 합쳐서 최대 7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연금저축에 400만원, IRP에 300만원을 넣으면 총 7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는 거죠. 구체적으로 계산해 볼까요? 총급여 7천만원인 직장인이 연금저축 400만원, IRP 300만원, 총 700만원을 납입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세액공제율 13.2%를 적용하면 연간 약 92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습니다. 월로 환산하면 7만 6천원 정도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이 월 30만원을 연금 계좌에 넣으면 실제로는 22만원 정도만 부담하고 나머지 8만원은 정부가 세금 환급으로 지원해주는 겁니다. 이런 혜택을 안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건 운용 수익입니다. 연금 계좌 안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익은 과세가 이연됩니다. 일반 계좌에서 주식이나 펀드로 수익을 내면 15.4%의 세금을 내야 하지만 연금 계좌에서는 수령할 때까지 세금이 미뤄집니다. 그리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는 3.3%에서 5.5%의 낮은 세율만 적용됩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또 다른 장점은 강제 저축 효과입니다. 중도 해지하면 불이익이 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장기 투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오히려 좋습니다. 시장이 폭락해도 함부로 팔지 못하니까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두 번째 전략 올바른 자산 배분이 핵심입니다. 월 30만원을 어디에 투자하느냐가 정말 중요합니다.
예금에 넣으면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너무 낮습니다. 연 2%에서 3%로는 목표를 달성할 수 없습니다. 반대로 고위험 자산에 올인하면 수익률은 높을 수 있지만 손실 위험도 큽니다. 특히 은퇴를 10년에서 15년 앞둔 시점에서 큰 손실을 입으면 회복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정답은 적절한 자산 배분입니다. 주식과 채권 그리고 안전자산을 적절히 섞는 겁니다. 40대 초반이라면 주식형 자산 60%, 채권형 자산 30%, 안전자산 10% 정도가 적당합니다. 주식형 자산은 국내 주식 펀드나 ETF, 해외 주식 ETF 등으로 구성할 수 있습니다. 40대 후반이라면 주식 비중을 50%로 줄이고 채권 비중을 40%로 늘립니다. 50대가 되면 주식 40%, 채권 50%, 안전자산 10% 정도로 보수적으로 가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상품에 투자해야 할까요? 주식형 자산의 경우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ETF가 좋은 선택입니다. 지난 3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물론 과거 수익률이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장기적으로 미국 경제와 글로벌 시장의 성장에 베팅하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국내 주식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KOSPI 지수 추종 ETF나 배당주 중심의 펀드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 주식만으로는 분산 효과가 떨어지니 전체 주식 자산의 30%에서 40% 정도만 배분하는 게 좋습니다. 채권형 자산은 안정적인 수익을 제공합니다. 국고채나 회사채 펀드, 채권 ETF 등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최근처럼 금리가 높을 때는 채권 투자가 더욱 매력적입니다. 연 4%에서 5%의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으니까요. 리밸런싱도 중요합니다.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원래 목표 비율로 되돌려야 합니다. 주식이 많이 올라서 비중이 70%가 됐다면 일부를 팔아서 채권을 사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연스럽게 고점에 팔고 저점에 사는 투자가 됩니다. 세 번째 전략 배당주와 배당 ETF로 현금 흐름을 만드세요. 노후에 월 500만 원을 만들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큰 목돈을 모아서 조금씩 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매월 꾸준히 들어오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안전하고 심리적으로도 편합니다. 배당주 투자가 여기에 딱 맞습니다. 배당 수익률 4%에서 5%의 우량 배당주나 배당 ETF에 투자하면 매년 안정적인 배당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3억 원을 배당 수익률 5%인 자산에 투자했다면 연간 1,500만 원, 월 125만 원의 배당금이 들어옵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퇴직연금 등을 합치면 월 500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미국 배당 귀족주들을 보면 25년 이상 연속으로 배당을 늘려온 기업들이 많습니다.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프록터앤갬블 같은 기업들이 대표적이죠.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면 배당금도 받고 주가 상승 수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도 좋은 배당주들이 있습니다. 통신사, 전력회사, 은행주 등이 대표적입니다. 다만 개별 종목 투자는 리스크가 있으니 배당 ETF를 활용하는 게 더 안전합니다. SCHD 같은 미국 고배당 ETF나 국내 KODEX 배당 성장 같은 ETF들이 좋은 선택지입니다. 이런 ETF들은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배당주에 분산 투자하니까 개별 기업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배당 재투자도 중요합니다. 받은 배당금을 다시 투자하면 복리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은퇴 전까지는 배당금을 쓰지 말고 계속 재투자해서 자산을 불려야 합니다. 네 번째 전략 부동산도 전략적으로 활용하세요. 한국 사람에게 부동산은 빼놓을 수 없는 투자 수단입니다. 하지만 무조건 집을 사라는 게 아닙니다.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현재 거주하는 집이 있다면 그걸로 충분할 수 있습니다. 무리해서 투자용 부동산을 사는 것보다 금융 자산을 늘리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특히 대출을 끼고 부동산을 사면 이자 부담이 커서 오히려 노후 준비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유 자금이 있고 좋은 기회가 온다면 부동산도 고려할 만합니다.
특히 은퇴 후 월세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소형 오피스텔이나 상가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억 원짜리 오피스텔에서 월 80만 원의 월세가 나온다면 연 수익률이 약 4.8%입니다. 여기에 부동산 가격 상승까지 더해지면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리츠 부동산 투자 신탁도 대안입니다. 리츠는 소액으로 여러 부동산에 간접 투자할 수 있고 배당 수익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접 부동산을 관리할 필요도 없고 현금화도 쉽습니다.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전 재산을 부동산에 묶어두면 위험합니다. 부동산은 전체 자산의 40%에서 50% 정도만 배분하고 나머지는 금융자산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 다섯 번째 전략 추가 수입원을 만드세요. 월 30만 원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추가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다행히 요즘은 부업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직장인이면서도 할 수 있는 부업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강의, 블로그 운영, 유튜브, 전자책 출간, 프리랜서 작업 등이 그것입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활용하면 한 달에 5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의 추가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추가 수입을 전부 노후 자금으로 돌리면 어떻게 될까요? 월 30만 원에 추가로 50만 원을 더해 월 80만 원을 투자한다면 25년 후에는 연 7% 수익률 기준으로 약 6억 5천만 원이 됩니다. 이 정도면 월 500만 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주말에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 보조, 결혼식 사회, 번역, 과외 등 다양한 옵션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지속 가능해야 한다는 겁니다. 너무 무리하면 본업에 지장을 주거나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있다면 맞벌이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 사람이 월 80만 원을 저축하는 것보다 두 사람이 각각 40만 원씩 저축하는 게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그리고 소득이 분산되면 세금 측면에서도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 여섯 번째 전략 지출을 최적화하세요. 수입을 늘리는 것만큼 중요한 게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아니, 정확히는 지출을 최적화하는 겁니다. 무조건 아끼라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고 의미 있는 곳에 쓰라는 뜻입니다. 먼저 고정비를 점검해야 합니다. 통신비, 보험료, 구독 서비스 등을 살펴보세요. 쓰지 않는 구독 서비스가 있나요? 필요 이상으로 비싼 요금제를 쓰고 있지는 않나요? 이런 것들만 정리해도 한 달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은 절약할 수 있습니다. 보험도 정말 중요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과도한 보험에 가입해서 불필요한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40대라면 정말 필요한 보험은 실손 의료보험, 암보험, 종신보험 정도입니다. 저축성 보험은 수익률이 낮으니 차라리 해지하고 그 돈을 연금 계좌에 넣는 게 낫습니다. 자동차도 생각해봐야 합니다. 꼭 필요한가요? 대중교통으로 충분하다면 자동차를 처분하는 것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차량 유지비가 월 50만 원 정도 나온다면 이걸 25년간 투자하면 4억 원이 넘는 자산이 됩니다. 외식비도 큰 부분입니다. 일주일에 두세 번 외식하면 한 달에 40만 원에서 50만 원이 나갑니다. 이걸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줄이면 30만 원 이상 절약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삶의 질을 포기하라는 게 아닙니다. 집에서 좋은 재료로 요리해 먹는 것도 충분히 즐거울 수 있습니다. 카드 혜택도 똑똑하게 활용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비 패턴에 맞는 카드를 선택하면 연간 수십만 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마일리지나 포인트도 꼼꼼히 챙기세요. 그 일곱 번째 전략 시간을 아군으로 만드세요.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시간입니다. 시간이 길수록 복리 효과가 커지고 위험도 분산됩니다. 40대 초반에 시작한다면 은퇴까지 약 20년의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시장은 여러 번 오르락 내리락 할 겁니다. 2008년 금융위기 같은 큰 폭락도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역사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은 장기적으로 항상 우상향했습니다. 10년, 20년 단위로 보면 대부분의 기간에서 플러스 수익을 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에 흔들려서 중간에 그만두면 안 됩니다. 오히려 폭락은 기회입니다. 시장이 폭락했을 때 싸게 살 수 있으니까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투자는 이런 변동성을 오히려 유리하게 활용합니다.
가격이 낮을 때는 더 많은 수량을 사고 가격이 높을 때는 적은 수량을 사니까 평균 매입 단가가 낮아집니다.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처음 5년, 10년은 결과가 미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15년, 20년이 지나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8번째 전략, 건강에 투자하세요.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건강이 노후 자금만큼이나 중요합니다. 아니,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돈을 많이 모았는데 건강이 나빠져서 병원비로 다 쓴다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건강해야 노후를 즐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헬스장에 다니는 것도 좋지만 걷기나 조깅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일주일에 3-4번, 한 번에 30분씩만 운동해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과식하지 말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먹고 가공식품은 줄이세요. 술과 담배는 당연히 줄이거나 끊어야 합니다. 이것들은 건강을 해칠 뿐만 아니라 돈도 많이 듭니다. 정기 검진을 받으세요. 질병은 조기에 발견하면 치료가 쉽고 비용도 적게 듭니다. 40대부터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필요합니다. 만성 스트레스는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취미 생활을 하거나 명상을 하거나 충분한 수면을 취하는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으세요. 건강에 투자하는 것도 노후 준비의 일부입니다. 건강하면 오래 일할 수 있고 의료비 부담도 줄어들고 삶의 질도 높아집니다. 그 9번째 전략, 은퇴 후 수입원을 미리 준비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은퇴하면 수입이 완전히 끊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즘은 다릅니다. 은퇴 후에도 일하는 시니어들이 많습니다. 물론 젊었을 때처럼 풀타임으로 일하라는 게 아닙니다.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회계사로 일했다면 은퇴 후에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회계 컨설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 경험이 많다면 영업 교육 강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인사 담당자였다면 채용 컨설턴트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주 23일 하루 45시간 정도만 일해도 월 100만원에서 200만원의 수입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정도만 벌어도 연금과 합쳐서 월 500만원을 만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중요한 건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은퇴한 다음에 갑자기 일거리를 찾는 게 아니라 40대부터 조금씩 준비해야 합니다. 관련 자격증을 따거나 강사 경험을 쌓거나 네트워크를 만들어두는 겁니다. 온라인 플랫폼도 활용하세요. 크몽, 숨고, 타린 같은 플랫폼에서 자신의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습니다. 미리 계정을 만들고 포트폴리오를 쌓아두면 은퇴 후에 바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10번째 전략, 가족과 함께 계획하세요. 노후 준비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가족, 특히 배우자와 함께 해야 합니다. 배우자와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세요. 현재 재정 상황이 어떤지, 노후에 필요한 돈이 얼마인지,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함께 논의해야 합니다. 목표도 함께 세우세요. 은퇴 후에 어디서 어떻게 살고 싶은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야기를 나누면 동기부여가 됩니다. 구체적인 꿈이 있으면 저축하고 투자하는 게 훨씬 쉬워집니다. 역할 분담도 중요합니다. 한 사람은 투자 관리를 맡고 다른 사람은 지출 관리를 맡는 식으로 분담할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재정 회의를 열어서 진행 상황을 점검하세요. 자녀들과도 솔직하게 대화하는 게 좋습니다. 물론 부담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걸 알려주면 자녀들도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 스스로도 재정 관리의 중요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11번째 전략, 실수를 피하세요. 지금까지 해야 할 것들을 이야기했다면 이제는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단기 투자에 속지 마세요. 3개월 만에 원금 2배 같은 말에 혹하면 안 됩니다. 그런 건 대부분 사기이거나 도박입니다. 노후 자금으로 도박하면 절대 안 됩니다. 둘째, 과도한 대출은 독입니다. 특히 투자를 위한 대출은 매우 위험합니다. 시장이 좋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시장이 나빠지면 빚만 남게 됩니다. 자기 돈으로만 투자하세요. 셋째, 감정적으로 투자하지 마세요. 시장이 오르면 욕심이 생기고 떨어지면 공포에 빠집니다.
이런 감정에 따라 투자하면 항상 고점에 사고 저점에 팔게 됩니다. 미리 세운 계획을 지키세요. 넷째, 집중 투자는 위험합니다. 한 종목에 올인하거나 한 자산군에만 투자하면 안 됩니다. 분산 투자가 답입니다.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마세요. 다섯째,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세요. 투자 상품을 잘 모르면서 은행 직원이 추천하는 대로 가입하면 안 됩니다. 최소한 기본적인 금융 지식은 갖춰야 합니다. 책을 읽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공부하세요. 여섯째, 미루지 마세요. 내년부터 시작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면 영원히 시작 못합니다.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완벽한 타이밍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실행 플랜을 세워봅시다. 자,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40대 직장인이 월 30만원으로 시작하는 경우를 가정하겠습니다. 1단계 현재 상황 파악 1개월 차. 먼저 자신의 재정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세요. 월 수입이 얼마인지, 고정 지출이 얼마인지, 저축 가능한 금액이 얼마인지 계산합니다. 기존에 가입한 보험이나 투자 상품도 전부 정리하세요. 순자산도 계산해보세요. 부동산, 예금, 주식 등 자산을 모두 더하고 대출 같은 부채를 빼면 순자산이 나옵니다. 이게 출발점입니다. 2단계 계좌 개설 2개월 차. 연금저축펀드 계좌와 IRP 계좌를 개설하세요. 증권사에서 개설하는 게 좋습니다. 수수료가 낮고 상품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자동이체를 설정하세요. 월급이 들어오는 날 자동으로 연금 계좌로 30만원이 이체되도록 만들면 저축을 빼먹을 일이 없습니다. 3단계 포트폴리오 구성 3개월 차. 월 30만원을 어떻게 배분할지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S&P 500 ETF 12만원 40%, 마이너스 국내 주식형 펀드 6만원 20%, 마이너스 배당 ETF 6만원 20%, 마이너스 채권형 펀드 6만원 20%.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정하면 됩니다. 4단계 지출 최적화 46개월 차. 3개월 동안 지출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어디에 돈을 쓰는지 파악한 다음 불필요한 지출을 줄입니다. 절약한 돈은 추가 투자에 활용하세요. 보험도 재정비하세요. 불필요한 보험은 해지하고 꼭 필요한 보험만 남깁니다. 5단계 추가 수입원 만들기 612개월 차. 부업을 시작하세요. 자신의 강점을 살릴 수 있는 부업을 찾아서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수입이 적어도 괜찮습니다. 꾸준히 하다 보면 늘어납니다. 6단계 정기 점검 매년. 1년에 한 번은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리밸런싱합니다. 목표 대비 얼마나 달성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하면 계획을 조정합니다. 그 시뮬레이션 25년 후의 모습. 이제 구체적으로 25년 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시뮬레이션 해보겠습니다. 기본 시나리오 월 30만원, 연 7% 수익률. 25년간 월 30만원씩 투자하면 원금은 9천만원입니다. 연 7%의 수익률로 복리 운용하면 최종 금액은 약 2억 4,500만원이 됩니다. 이 돈을 연 4%의 배당 수익률로 운용하면 연간 980만원, 월 82만원의 배당 소득이 생깁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월 100만원을 합치면 월 182만원입니다. 부족하다고요? 걱정 마세요. 아직 퇴직연금이 남았습니다. 25년간 회사에 다녔다면 퇴직금이 상당할 겁니다. 평균 연봉 7천만원 기준으로 대략 1억 5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걸 IRP로 받아서 똑같이 운용하면 월 50만원의 추가 소득이 생깁니다. 그러면 총 월 232만원입니다. 여전히 500만원에는 못 미칩니다. 적극적 시나리오 월 50만원, 연 8% 수익률. 부업으로 추가 수입을 만들어서 월 50만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리고 조금 더 공격적으로 운용해서 연 8%의 수익률을 낸다면 25년 후 최종 금액은 약 4억 6,200만원이 됩니다. 이걸 연 4% 수익률로 운용하면 연간 1,848만원, 월 154만원의 소득이 생깁니다. 여기에 국민연금 100만원, 퇴직연금 50만원을 더하면 월 304만원입니다. 그리고 은퇴 후에도 파트타임으로 월 150만원 정도 벌면 총
454만원으로 월 500만원에 거의 도달합니다. 최적 시나리오 월 70만원, 연 9% 수익률. 부부가 함께 노력해서 월 70만원을 투자하고 연 9%의 수익률을 낸다면 25년 후 최종 금액은 약 7억 3,500만원입니다. 이걸 연 4%로 운용하면 월 245만원의 소득이 생깁니다.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합치면 월 395만원이고 여기에 파트타임 수입 100만원만 더해도 월 495만원입니다. 보시다시피 월 500만원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핵심은 꾸준함과 복리의 힘입니다. 그 연령대별 맞춤 전략. 40대라고 해도 40세와 49세는 완전히 다릅니다. 연령대별로 조금씩 다른 전략이 필요합니다. 40세, 44세 적극 투자 시기. 은퇴까지 20년 이상 남았으니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습니다. 주식 비중을 6070%까지 가져가도 괜찮습니다. 이 시기에 최대한 자산을 불려야 합니다. 수입도 정점에 달하는 시기입니다. 승진도 하고 연봉도 올라갑니다. 이때 생활비를 늘리지 말고 저축을 늘려야 합니다. 연봉이 1천만원 오르면 세후 700만원 정도 늘어나는데 이 중 절반 이상은 노후 자금으로 돌려야 합니다. 자녀 교육비도 부담되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무리하게 사교육에 돈을 쏟아붓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후 자금이 더 중요합니다. 자녀는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로 대학을 갈 수 있지만 여러분은 노후에 빌릴 데가 없습니다. 45세, 49세 균형 잡기 시기. 은퇴까지 10년에서 15년 남았습니다. 여전히 공격적으로 갈 수 있지만 조금씩 안정성도 챙겨야 합니다. 주식 비중을 5060% 정도로 조정하세요. 이 시기부터는 은퇴 후 생활을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합니다. 어디서 살 것인지,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하고 준비하세요. 부모님 건강도 챙겨야 하는 시기입니다. 부모님의 의료비나 생활비를 지원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정 계획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그 실제 성공 사례를 살펴봅시다. 제가 아는 분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세부 내용은 조금 바꿨습니다. 김 씨의 사례 시작 연령 42세. 김 씨는 42세에 노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당시 연봉은 6,500만 원이었고 아내는 전업주부였습니다. 김 씨는 먼저 고정비를 줄였습니다. 3개의 보험을 해지하고 월 15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차량도 다운그레이드해서 월 20만 원을 절약했습니다. 외식을 줄이고 술자리를 줄여서 월 10만 원을 추가로 절약했습니다. 총 45만 원을 절약했고 여기에 기존 저축 10만 원을 더해 월 55만 원을 연금 계좌에 넣기 시작했습니다. 포트폴리오는 미국 주식 ETF 40%, 국내 주식 펀드 20%, 배당 ETF 20%, 채권 펀드 20%로 구성했습니다. 3년 후 김 씨는 부업을 시작했습니다. 주말에 부동산 관련 컨설팅을 하면서 월 평균 80만 원을 추가로 벌었습니다. 이 돈의 절반인 40만 원을 추가로 투자했습니다. 10년이 지난 지금 김 씨의 연금 계좌 잔액은 1억 6천만 원이 넘습니다. 연평균 8.5%의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8년만 더 같은 속도로 가면 3억 5천만 원을 만들 수 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처음에는 막막했는데 시작하고 나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가장 중요한 건 시작하는 거더라고요. 그 세금도 전략적으로 관리하세요.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세금입니다. 세금을 얼마나 아끼느냐에 따라 최종 자산이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과 IRP의 세액 공제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더해 배당소득세도 관리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 배당금은 15.4%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연간 배당소득이 2천만 원 이하면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14%로 세율이 낮아집니다. 해외 주식 배당금은 더 복잡합니다. 미국 주식의 경우 15%의 원천 징수가 되고 여기에 국내에서 추가로 세금을 냅니다. 하지만 연금 계좌 안에서 투자하면 이 세금을 나중으로 미룰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도 고려해야 합니다. 국내 주식은 아직 양도세가 없지만 해외 주식은 연간 25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 22%의 세금을 냅니다. 이것도 연금 계좌에서 투자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연금 계좌가 중요한 겁니다. 같은 투자를 해도 세금 차이로 최종 결과가 2030% 이상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 인플레이션에 대비하세요. 25년 후 월 500만 원은 지금의 500만 원과 같은 가치가 아닙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입니다. 연평균 인플레이션율을 2.5%로 가정하면 25년 후 500만 원의 가치는 지금의 약 270만 원 정도입니다. 이걸 고려하면 실제로는 월 900만 원 정도를 목표로 해야 합니다. 걱정스럽게 들리지만 방법이 있습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같은 실물 자산은 인플레이션을 따라갑니다. 오히려 인플레이션보다 더 빠르게 오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금이나 채권만으로는 부족하고 주식 같은 자산에도 투자해야 하는 겁니다. 장기적으로 주식 수익률은 인플레이션율보다 57% 정도 높습니다. 배당주도 좋은 대안입니다. 우량 기업들은 인플레이션에 맞춰 배당금을 늘립니다. 그래서 배당 소득은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고 자연스럽게 인플레이션을 방어할 수 있습니다. 그 마지막 조언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월 30만 원으로 노후 월 500만 원 연금을 만드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첫째, 지금 당장 시작하세요.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지 마세요. 작게라도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둘째, 꾸준히 하세요. 시장이 오르든 떨어지든 매달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세요. 셋째, 장기적으로 생각하세요. 단기 수익률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20년, 30년 후를 보세요. 넷째, 공부하세요.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는 마세요. 기본만 알아도 충분합니다. 다섯째, 건강도 챙기세요. 돈만큼 건강도 중요합니다. 월 30만 원, 하루로 따지면 1만 원입니다. 커피 2잔 값입니다. 이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시작하느냐 안 하느냐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미 여러분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노후를 걱정하고 준비하려는 의지가 있으니까요. 이제 행동만 하면 됩니다. 내일 하지 마세요. 오늘 하세요. 지금 당장 증권사 앱을 켜서 연금저축 계좌를 개설하세요. 그리고 자동이체를 신청하세요. 이 작은 행동이 여러분의 노후를 바꿀 겁니다. 25년 후 여러분은 오늘의 선택에 감사할 겁니다. 여유롭고 행복한 노후를 위해 지금 바로 시작하세요. 여러분이라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